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지역 첫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던 50대 교사가 완치돼 보름 만에 퇴원했습니다. 교사가 근무했던 포항 기계중고등학교도 학생들의 자가격리 기간이 끝남에 따라 오늘부터 수업을 재개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지역 첫 메르스 확진 환자인 50대 교사가 완치 판정을 받아 입원한 지 보름 만에 퇴원했습니다. 삼성 서울병원을 다녀온 뒤 메르스 증상을 보여 지난 12일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후 2차례 실시된 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감염에 대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친절하게 치료를 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환자는 메르스에 감염된 걸 모르고 근무지인 포항기계고에서 수업을 했고 경주와 포항의 동네 병원 4곳을 방문해 접촉자 512명이 9일 동안 격리됐습니다. 이 때문에 경주와 포항에서도 메르스가 지역 감염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가 높았지만 다행히 추가 환자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지역에서는 메르스가 진정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되지만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기관이나 행정관청에서도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서 다시 창궐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메르스 확진 교사가 다닌 포항기계고등학교와 인근 초중학교도 학생들의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 열흘 만에 수업을 재개했습니다. 격리 기간 때는 많이 떨리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그랬는데 막상 학교니까 좋아요. 하지만 혹시 모를 가능성에 대비해 등교 시간 발열 검사를 26일까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심리적인 안정과 아이들 건강에 대한 관심 가지는 측면에서 등교 시에는 손소독과 발열 체크를 철저히 하도록. 한편 동국대 경주병원에서 메르스 확진 환자 3명이 모두 퇴원하면서 경북 지역에는 현재 메르스 확진 환자가 1명도 없습니다. 또 기존의 메르스 의심 환자 2명이 오늘 자가격리 대상으로 변경됐고 접촉자 모니터링 대상은 총 121명으로 어제보다 19명이 줄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메르스 확진 환자가 퇴원하면서 노인들의 배움의 터이자 휴식처인 포항시 평생학습원도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포항시는 경제 살리기 대책을 마련하고 시의회도 분위기 조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철승 기자입니다. 하루 2,700여 명이 찾는 포항시 평생학습원. 좁은 당구장에 남녀 회원들이 북적입니다. 메르스 확진 환자가 나온 뒤 지난 15일부터 문을 닫았다가 다시 연 것입니다. 메르스 때문에 갑자기 문을 닫아 보니까 나만 많은 사람이 어디 놀 데가 없었어요. 그래 갑자기 이래 또 회복이 되고 문을 여니까 정말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포항시 평생학습원 산하 근로자복지관과 여성문화회관도 프로그램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메르스가 주춤하자 포항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단기 대책으로 105억 원의 추경안을 편성해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에 지원하고 8개 팀 300여 명으로 경제위기 TF팀을 구성해 관광 활성화와 소비 촉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1920여 개 기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그럼 위생문화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포항시의회도 본회의에서 경제 살리기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위축된 마음과 흐트러진 일상이 차츰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메르스가 주춤하면서 광복 70주년을 맞아 그동안 감소했던 독도 관광객이 올여름엔 크게 회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상북도는 그동안 중단됐던 공무원 독도 아카데미 행사를 오는 24일부터 재개하고 연기됐던 경상북도 광복둥이 100명의 독도 탐사를 다음 달에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민간 행사로 7, 8월 중 독도 지키기 마라톤 대회와 독도 사랑 전국 궁도 대회가 열리는 등 광복 70주년을 맞아 독도 관광객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주 동국대병원의 메르스 확진 환자 3명이 모두 퇴원하면서 확진 환자는 대구 경북을 통틀어 1명뿐입니다. 자가격리를 비롯한 관리 대상자 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역의 메르스 사태 추이와 전망을 김철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메르스 사태가 첫 발생한 것은 지난달 20일.
불과 열흘 사이에 메르스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집니다. 격리 시설이 부족해지면서 대구 경북에도 지난달 29일 경주 동국대병원에 다음 날에는 대구 의료원으로 평택의 환자가 2명씩 각각 이송돼 왔습니다. 6월 4일 취업 때문에 평택의 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구미의 고등학생들이 의심 환자로 분류되면서 대구 경북의 관리 대상은 50명을 넘었습니다. 6월 12일에는 포항의 고등학교 교사인 59살 윤 모 씨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아 경북의 메르스 관리 대상도 520명을 넘어서고 6월 15일 대구에서도 공무원인 52살 김 모 씨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관리 대상자는 나흘 만에 대구 경북을 합해 1,100명을 넘어서게 됩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을 고비로 오늘까지 대구 경북의 메르스 환자는 1명, 관리 대상자는 570명으로 줄면서 지역의 메르스 사태가 진정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감염자가 지금까지 보면 병원에서 감염된 분들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는 가족 간에도 이제 감염이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은 단적으로 이 병은 병원에서 옮는 병이다. 방역 당국도 추가 환자 발생이 없다면 오는 28일 이후 대구 경북의 메르스 사태는 사실상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경상북도는 메르스 사태로 현재까지 격리 조치를 받은 177가구에 대해 1억 5천여만 원의 긴급 생계비를 지원했고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생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호자가 격리돼 어려움을 겪는 아동에게는 도시락 배달과 등하교 지원, 급식 바우처 등이 제공되고 노인에게는 안부 확인과 식사 지원 등이, 장애인에게는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우선 지원하고 사후에 관련 서류 구비나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 골프장에서 벌어진 노사 갈등이 넉 달째 좀처럼 해결되질 않고 있습니다. 집회 과정에서 노조원들과 경찰의 충돌도 발생했지만 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준 상태입니다. 장미풍 기자입니다. 경주의 한 골프장 입구. 안으로 들어가려는 차량들을 노조원들이 멈춰 세웁니다. 석 달이 넘도록 회사와 실랑이를 벌이며 천막농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지난해 5월 조합원 20여 명이 노조를 결성한 이후 직장 폐쇄 등 회사의 지속적인 방해에 시달려왔다고 주장합니다. 게다가 한 번도 지켜진 적 없는 정년 규정을 빌미로 회사가 지난 2월 말 조합원 5명을 일방적으로 해고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서러버리 지금까지 단 한 번도 55세 정년으로 퇴사된 분이 한 분도 없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노동조합을 말살을 하기 위해서. 그러나 골프장 측은 회사 내규에 따라 정년이 지난 직원들과 재계약하지 않은 것일 뿐 부당해고가 아닌데도 노조가 억제를 부린다고 주장합니다. 11년도에 또 55세에 해당하는 사람 전부 통지를 했고 2015년도에도 변함없이 55세에 해당하는 사람 고용 해약이 된다고 통지를 다 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집회에서는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노조원들이 부상을 입고 연행되는 등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 측이 노조 활동을 탄압하기 위해 노조원들을 해고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노조의 구제 신청을 기각한 상태입니다. 노조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합의점을 찾지 못한 노사의 갈등은 더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풍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포스코 화력발전소와 관련해 이강덕 포항시장은 먼저 지을 수 있도록 길을 터준 뒤에 시민 환경권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밝힌 이 같은 발언은 환경부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더라도 반대 의견을 내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포항은 지난 1999년 청정지역으로 고시돼 화력발전소 건설이 불가능한데 시행령이 개정되면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화력발전소 건설이 가능해집니다. 포항 설린대학교 교수 20여 명은 일부 교수에 대한 학교 측의 보복성 징계를 즉각 중단하라며 어제부터 단식투쟁에 들어갔습니다. 교수들은 학교 측이 올해 초 전임 총장 퇴진 운동을 벌였던 교수들을 파면하는 등 불공정한 보복성 징계 처분을 내리고 있다며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징계 규정에 따라 결정된 사안이라며 불공정성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올해 포항시 여성상 수상자로 영일만 서예 대표 손성범 씨가 선정됐습니다. 손 씨는 35년간 향사 서예연구실을 운영하며 후진 양성과 여성 권익 증진, 남녀 평등사회 구현에 기여해왔습니다. 포항시 여성상은 다음 달 7일 제20회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서 수여됩니다.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성화가 오늘 포항에 도착해 영일대 해상 누각에 안치됐습니다. 대구에서 차량으로 포항시 항구동에 도착한 성화는 시민들의 환영 속에 1.9km 구간에 봉송됐습니다. 성화는 해상 누각에 하룻밤 안치된 뒤 내일 경주로 향하고 다음 달 3일 광주에 도착해 7월 14일까지 경기장을 밝히게 됩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재판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법정을 포항에서 열었습니다. 포항시 남구 해도동의 한 오피스텔을 찾은 재판부는 소송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소송 당사자인 건물주와 포항시 남구청 관계자 등의 증언을 직접 들은 뒤에 포항지법에서 공판을 열었습니다. 포항에서 열리는 찾아가는 법정은 지난해에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오늘은 1년 중 낮이 가장 긴 절기인 하지입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한낮 기온이 다소 올랐는데요. 내일은 종일 구름이 많겠지만 자외선 지수는 높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김성민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네, 오늘은 1년 중 해가 가장 오래 떠 있는다는 절기 하지입니다. 해가 길어진 만큼 기온은 다소 올랐지만 하늘 표정은 좋지 않았는데요. 내일도 경북 동해안 지역은 하늘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구름은 많이 지나겠지만 자외선 지수는 높은 단계를 보이니까요.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제 꼭 챙겨 바르셔야겠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사이 경북 동해안 지역은 안개 소식 있습니다. 동해상에 유입된 해무의 영향으로 해안가를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겠으니까요. 운전하시는 분들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 지역은 종일 구름 많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 영덕 경주 16도, 포항 20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진 23도, 영덕 26도, 포항 25도, 경주 2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맑은 가운데 구름 조금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7도, 독도 18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23도, 독도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동해 전 해상 종일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잔잔하겠습니다. 제주와 남해안은 수요일부터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고요. 경북 동해안 지역은 목요일부터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